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합리하면서 돈 안 모으고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찌 됐는지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아시죠? 티끌이 뭐예요? 얼마 안 되는 거잖아. 얼마 안 되는 거 모으면 나중에 이제 큰 자산이 된다. 큰 돈이 된다는 게 이제 티끌 모아 태산인데, 요즘에는 이 속담 무시하죠. 어떻게 무시하냐?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근데 티끌 모아 티끌은 많은 것 자체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티끌이 왜 모아서 티끌밖에 안 될까? 간단합니다. 모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티끌 모아 태산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뭐냐 하면 그 돼지저금통이에요. 돼지저금통. 여러분 집에 돼지저금통 없죠? 옛날에 있었거든요. 빨간색 돼지저금통. 왜 문방 가면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요즘엔 없을 거예요. 요즘엔 동전도 잘 안 쓰니까. 다 카드나 이제 페이를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 저희 집도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이제 잔돈 나오면 돼지저금통에 매일같이 넣었어요. 옛날에는 현금을 다 썼기 때문에. 슈퍼 가도 그 카드 계산기 없었거든요. 그 무조건 현금이에요, 현금. 그래서 잔돈 나오면 무조건 돼지저금통 넣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넣다 보니까 이제 꽉 찼어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은행에 가가지고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얼마 나왔더라? 한 38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꽤 큰 돈이었어요. 한 10만원 나가겠거니 생각했는데 38만원 나왔어. 그거에 한 2년 모았거든요. 2년. 놀란 거예요 이게. 동전도 모으면 큰 돈이 되는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도 했죠. 2년 동안 꾸준하게 모아서 그 정도 모였다고. 하루이틀 걸린 게 아니다.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은 사실 오바고요. 동산을 만드세요. 동산. 근데 그 티끌로 동산을 만드는 것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티끌 모아 티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엔 사람들이 그만큼 인내심이 없고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당장을 보고 살고, 그리고 미시적인 어떤 결과보다는 거시적인 결과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게 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이제 당장 이 먹고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 봐야 되는데.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푼돈의 가치를 무시해요. 서민들이. 그 티끌이 푼돈 아닙니까? 얼마 안 된 돈인데 어떤 마인드냐면, 야 이거 얼마 안 된 돈 모아봤자 뭐하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돈 백날 천날 모은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힘들게 살고 그래. 차라리 이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좀 뭐 쓰고 배도 한씩 먹는 게 낫지.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모아가지고 보다 나은 인생 꿈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살면 너무 쪼들리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당장 행복하고 당장 먹고 싶은 거 먹고 당장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자, 이런 마인드 바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돼. 이게 저축을 제대로 한 사람도 많이 없고 자산이 늘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직장 오래 다니지도 않아.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 쉽게 그만두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돈을 모아야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힘들어 참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확고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뭐 내가 뭐 돈 버는 것도 없고 뭐 이 직장 다녀봐야 뭐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뭘 힘들게 다니냐. 이만 직장은 내가 다음에 또 구할 수 있다. 쉽게 나오는 거야 이게. 돈을 막 악착같이 안 모으니까 오히려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근성 같은 것도 약한 것 같아요. 참을성 같은 것도.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통장에 자산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쉽게 그만둘 거야? 아니면 돈을 모은 사람이 직장을 쉽게 그만두겠습니까? 전자가 많겠죠. 근데 참 안타까워 이게.
어차피 젊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 버는 거야 뻔하단 말이에요. 그 버는 돈을 모아야, 그 티끌 같은 거 모아야 나중에 모여서 이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건데, 자신들이 받는 돈을 큰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써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과연 나이 먹어서 잘 될 수 있을까요? 목돈을 만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보다 나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이게.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좋습니다. 그 티끌 모아 티끌에 얘기하신 분들 한번 보자고요. 예, 어떻게 사는지. 뭐 안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딱히 예상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은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돈을 안 모아요. 더 태평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면 나이 먹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참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약간 좀 배짱 튕긴다고 해야 되나? 이 똥배짱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똥배짱도 그 젊을 때 한대입니다. 나이 먹어서 돈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나를 인간 대접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되고, 내 월급이 작다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막 쓰면 안 됩니다. 푼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몇 푼이라 아껴 쓰고 더 모아야 퇴사는 안 되더라도 언덕인 동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동산 정도 만들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근데 그 티끌조차도 못 모으는 사람들은 그 티끌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져요. 당장 나가는 공과금 내기도 힘들어지고, 직장 그만두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생계가 힘들어지고, 각종 이제 돈의 압박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푼돈을 무시한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 내가 지금 푼돈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지, 티끌의 가치를 함부로 봐도 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대부분은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가진 게 얼마 없잖아요. 능력이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지 말자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모았다는 건 최소 5년 이상 직장생활 했고 최소 5년 이상 소비를 참는 저체력을 가졌다. 그렇죠. 1억을 모으려면 일단 간단한 게, 월급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려요. 한 넉넉잡고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매달 80만원씩 10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돈을 모아야 돼요. 적금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뭐 계산상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젊은 사람들 80만원도 적금 못 넣는 사람 태만이거든 이게. 네.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떼고 80만원 저축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80만원씩 10년을 해야 돼. 10년을. 그럼 10년 동안 내가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직장생활 한 군데에서 10년 이상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뭐 1년 이상 다닌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모았다는 거는 경제활동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버텼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안 쉬고 일하다는 거죠. 안 쉬고 일해야 내가 돈을 계속 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소비를 참는 저체력을 가졌다. 사실 1억을 모은다고 돈을 아예 안 쓴 건 아니에요. 예. 뭐 먹고 싶은 건 먹고 어느 정도 썼겠죠. 근데 함부로 쓰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돈을 모으려면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쓰긴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안 쓰고 모았다는 거겠죠. 쓸데없는 거. 지금 젊은 사람 돈을 못 모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나간 소비가 굉장히 커요. 근데 자신들이 그거를 분석하지 못해요. 왜 돈이 나가는지. 일단 젊은 사람들 월급은 적은데
기본적으로 누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일단 뭐 인터넷 쇼핑 많이 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이제 싸다고 막 사버리고 그리고 유행하는 게 있으면 막 소비해버리고 그리고 배고프면 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 먹어버리고 예. 지금도 1인 가구 사는 분들 중에 배달 음식만으로 끼니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배달 음식만으로 끼니 해결하면 달에 식비만 70에 80만원 나갑니다. 거기다가 나름 젊은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최신형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그것도 약정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자급제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약정 같은 거 해가지고 뭐 5G로 해서 요즘에 폰 약정 5G로 하게 되면 요금제에다가 이제 폰 할부금 이제 기기가까지 내면 한 12만원 나올 겁니다. 12만원 나와요.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꿈도 못 꾸는 거야, 이게. 근데 80만 모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돈 쓰면 안 돼. 배달 음식 최대한 적게 먹고, 뭐 인터넷으로 내가 물건 주문하더라도 필요한 것만 사고, 최대한 싸게 사고, 그리고 택시 웬만하면 타지 말고, 스마트폰은 중고로 산다거나 웬만하면 좀 참고 쓰고, 고장난 게 아니라면 참고 쓰고, 예, 그렇게 살아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잠깐 산 게 아니라 정말 오래 살았으니까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직장인이 1억을 모았다는 건 누가 봐도 대단한 게 맞아요. 점점 1억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 문턱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힘든 와중에도 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돈 관리 잘해가지고 1억 이상을 모으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말이죠. 자꾸 유행을 바라지 말고 정석대로 순리대로 어떻게 좀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어떻게든 1억을 모은 사람들보다 좀 돈을 못 모은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안타까워요. 돈을 모아야 뭐 좀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데 돈이 안 모이니까 그냥 뭐 나이 먹을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남들 소비한다고 막 소비하지 마시고 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당장 1억은 아니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씩 꾸준하게 돈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